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 넘어갈 때는 왜 안 넘어가지? 그전에도 그랬는데. 또 이 뭐라고 하더라. 뭐 이유가 있다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 됐다. 자, 이번에는 제 3화. 3화 했죠? 3화 했고 이제 4화. 2화 했어요? 그러면 이거 3화는 3화 해야 되겠네. 예, 옳지. 그러면 3화. 인가? 응. 3화는 남몰래 집신을 삼아. 이거는 그 임중빈의 그 경어법어에 실려 있는 38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8가지가 딱 그 경어법에 실려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내가 동국대를 다닐 때 동국대 유명한 모 스님이 왜 이런 거를, 근데 그 38가지 일화 속에 그 들어 있어요. 백용성 스님 얘기가. 그런 걸 왜 했냐고 난리를 또 하는데, 이 38가지 일화는 그냥 딱 묶어가지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책으로 실려가지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경화선사가 6, 7세 된다고 하니까 연도를 보면 1855년에서 1856년 사이의 이야기 같은데, 전봉준이가 1855년생이에요. 1월 9일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경화선사랑 6살 차이가 나죠. 경어성우 스님의 유년 시절 일이었다. 스님의 속가는 사대부의 전통을 이어가는 엄격한 가풍을 가진 집안이었다. 이게 아까 6, 7세 되는 어린아이가 어른들 모르게 집을 가지고 나뭇간 뒤에 가서 혼자 집신 삼는 일에 골몰하다가 어른들에게 들키면 돼지게 혼나죠. 어른들은 집신 삼는 일을 못하게 말리고는 했다, 이런 얘기죠. 왜? 이유는 양반의 자제가 어려서부터 집신을 삼으면 팔자가 사납다는 데 있었다. 사실 경호사 팔자가 좀 사나웠죠. 근데 이 경호선사가 못담게 야단을 하면 몰래 가서 열심히 신을 삼아가지고 집신을 삼는 그러한 습관을 일찍이 익혀두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호선사가 또 나중에 도움을 받잖아요. 왜? 스님이 훗날에 너무 커가지고 집신을 못 사. 스님은 후일에 체구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구척 장신인데다가 수족이 보통 사람마다 월등하게 컸답니다. 엄마도 크고 아빠도 크니까 그냥 거인들이, 그래서 법선이나 신발이 보통 범인의 것과는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무지 맞지를 않았다. 시장에 가서 신을 아무리 골라보아도 스님 발에 맞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어 스님은 자신이 심을 삼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두 개 매달아가지고 꼭 다녔는데, 예비용으로 주장자 끝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그냥 맨발로 가야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맨발인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즉 북한에 가서도 그 원산바닥에 집신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수비대에 끌려가가지고. 이상하잖아. 너가 일반이 맨발 근데 나도 맨발 엄청 잘하거든. 지금도 맨발. 그냥 동네에서도 맨발이야 그냥. 그래서 나는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밤에만, 밤하고 비 오는 날에만 맨발. 그렇지 않으면 맨발인 채로 끝없는 여행을 하시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작년에 나중에 늙어갖고 자신의 꼭 맞을 신이 없을까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혼자 그렇게 했다라는 싶다라고, 이거 지금 김태음 얘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경어 성우 선사의 유년 시절 일이었다. 경어 선사의 부친 두옥은 동네에서 내놓으라 하는 천석허부야. 선사의 속가는 사대부 전통을 이어오는 엄격한 가풍이었죠. 그래서 잡다가 신을 삼았는데, 이거는 양반은 집신을 삼으면 안 된다 했는데, 요걸로 인해 가지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시간인가. 요 집신 때문에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 어린 동욱은 집신을 못하게 하더라도 삼았는데 이게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안 돼 가지고
예비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어. 이게 중복되고 있네. 그래서 이거 지우자. 아닌가? 아닌 것 같아. 비슷한데 아니에요. 이상하다. 경허선사는 어려서부터 작년에 자신의 꼭 맞을 신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이게 중요하죠. 삼수갑산으로 갈 때 원상거리를 맨발로 활보았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 앞에 해월 스님 있잖아요. 해월. 그 해월 틀렸다 그죠, 글씨가. 그러자 이 집신으로 인하여 경허선사는 해월, 또 누구에게? 수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집신을 잘 삼다 보니까 그거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제자들 또 집신 삼기 대장이에요. 그래서 해월 스님도 집세기 선사라고 하잖아요. 수월 스님은 집신을 져 가지고 저 북간도 만주 북간도에 가서 그 국경을 넘나드는 우리 동포들에게 집신을 걸어놓고 가져가라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신 때문에 생긴 두 가지 좋은 일. 해월 스님은 집신에 그 어디서 천장암 동굴 있죠? 거기에서 이 공이로 땅 두드리다가 경허선사가 내가 며칠 후에 나갈 거니까 집신 좀 삼아달라 하는데 예 하고 집신 공이로 마지막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신공? 그걸 딱 두드리다가 깨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허선사 집신 때문에 제자를 둘이나 건졌어요. 근데 만공 스님이 집신을 잘 삼았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 집신으로 인하여 경허선사는 자신의 상수제자 해월에게 커다란 선물을 남기니, 그것이 바로 해월의 오도가 그것이죠. 천정암으로 건너온 그가 21세 때부터 경허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천정암으로 왜 건너왔어요? 해월은 원래 경허선사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출발지도 천장암이 아니에요. 어디죠? 그 저기 정예사예요. 정예사. 정예사에서 자기 친척인 스님이 이름이 뭐더라? 에이씨, 그냥 다 내려놨다가 다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법안 아니요, 안자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스님의 제자로 있었는데 자기네 친척이었다래요. 근데 경허 스님이 어느 날 정예사에 와가지고 법문을 하다가 어디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격단상 무의진인. 그 저격단상 무의진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그거를 내가 이걸 알았다라고 하니까 그 스님, 그 집안의 그 스님이 해안인가 보다. 해안 스님인가.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통 못 알아듣으니까 어디 가봐라. 경허 스님한테 가봐라 해가지고 천장암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 이제 제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21세 때부터 와가지고 경허선사가 그러면 너는 뭘 배워라. 공부를 배워라 해서 그 21세 때에 누구한테? 해월이한테 수심결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23세 되던 해에 경허로부터 화두참고를 하고 마침내 29세 되던 1890년에 깨달음을 다 성취한 뒤에 경허선사가 인가를 해요. 어디서? 개심사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나와. 어떤 물건이 왔는고?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월이도 어디를 하면서 천정암에 와가지고 집신 삼다가, 그래서 이로부터 해월 해명수자와 단대의 최고의 선지식이었던 경허의 운명적인 만남은 태호를 이루어진 건데, 그게 또 뭐더라? 집신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어린 동욱은 어른들에게 못하게 여단을 맞아가면서도 몰래 열심히 집신을 삼아서 그런 습관을 익혀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허선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선이나 신발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걸 해갖고, 이것도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야? 앞에 나온 거지 이거. 이건 지워요. 여기 지워야 돼.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지워요? 네. 20번. 네, 지워버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퍼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냥 쓱쓱 퍼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경어가 그럼 또 빼먹은 것 같은데 앞에 거 빼먹고 그걸 2번 중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앞에 거 하나 빼먹었어. 얘가 이 앞에 얘기 바로 나오지 않는데 얘가 이거 하면서 아까 하나 지운 거가 그게 이제 이 중요한 건데 잘못 퍼온 거죠. 잘못 퍼왔던지 말았던지 이제는 그걸 없앤 것이 2번을 중복 퍼왔는데 잘못 퍼왔으니까 그냥 이거 해. 이것은 경어가 개어를 들이고 개어를 여의고 동학사로 가가지고 개어를 왜 여였죠? 개어가 그거 한대잖아요. 속퇴한대잖아요. 그래서 속퇴하면서 이제 헤어져요. 14세 때 경어 선사 14세 때에 청계사에서 헤어지고 15세 때 동학사로 오라고 그 만화하고 서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만화가 청계사에 들리니까 그거를 우리 이거 하나 데려가라 해가지고 약속이 돼서 15세 때에 동학사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화를 만나게 되는 인연과 거의 닮아 있었으니 인연의 소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로써 천장함에서 살게 된 해명을 위해 경어는 우선 그를 깨우칠 수 있도록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몇 살 때? 21살 때. 그러니까 21살 때에 해월이 건너오죠. 그러니까 이게 스승은 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해 아닌데 나중에 경어의 제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3살 되던 해에서 1884년부터는 보조국사 진울에 수신결을 가리켰고 이때 해명수자는 수신결 서두에 인용되어 있는 중국 임재종의 개조인 임재의연의 법어인 내 눈앞에 항상 뚜렷하여 홀로 밝고 형상이 없는 그것이라야 비로소 법을 말하고 법을 듣느니라. 멋있죠? 여러분도 이미 우리는 선지식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선지식을 어디서 만나고 이 강의하는 나도 웃기죠. 그냥 지나가는 젊은 애들이나 붙잡고 물어봐요. 경어가 누구요?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네 눈앞에 항상 뚜렷하여. 이게 뭐죠? 홀로 밝고 그런데 형상이 없어. 그것이라야 요런 상태가 돼야만 비로소 법을 말하고 법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누가? 요놈이 법을 말하고 요놈이 법을 들어요. 근데 걔는 항상 내 눈앞에 역력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역력고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력고명, 역력하게 살아있는데 외롭게 밝다 이 말이야. 홀로 밝아. 역력고명. 그래서 요 상태를 대하는 대목에서 이 누가 해명이가 수신결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천장암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적육단상 무의진이라는 그 강의를 정회사에서 듣고 의심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나는 잘 모르니 해안이 가서 경허를 스님을 만나봐라 해서 경허 스님이 처자가 돼서 천장암에 와가지고 요 말을 하는 대목에서 수신결을 가리키다가 요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가져서 공부고 뭐 일이고 뭐고 없어 넋이 나갔어. 그래서 이제 어디 그 해월굴 천장암 가면 해월굴 있죠. 해월굴 빠지지 말고 보고 오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근데 굴이나 아니나 코딱지만 해요. 그래도 거기가 너무 그 기가 세가지고 무지하게 좋아. 들어가면 그냥 금방이라도 뭐 할 것 같아. 금방이라도 도통할 것 같아. 그냥 오지 말고 꼭 들렸다 오세요. 조그만해요. 눕지도 못할 것 같더만. 근데 어찌됐든 거기서 해월이가 수행을 했고 거기서 뭐를 집신을 삼다가 뚱 쳐가지고 그 공이 소리에 깨친 거니까 가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렵 어느 날 스승 경허가 말했다. 근데 경허집보다 이게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 경허집하고 선씨는 그냥 공부만 하다가 이게 뭐래요, 이게 참 재밌네요 이러는데 어쨌든
일면 그런 것도 같아요. 이 무렵 어느 날 스승 경화가 말했다. 알겠느냐? 어느 물건이 설법하고 청법하느냐? 아이고 무슨 소리. 알겠느냐는 해월에게 물었을 테고 어느 물건이 설법하냐? 경호스님을 말하는 거겠죠. 누가 청법하느냐? 라고 하면서 형상이 없대. 아까 형상 없댔죠? 뚜렷한 그 한 물건을 일러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그게 뭐요? 어떤 물건이 왔는 것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게 다 통하는 것들인데 그 1700공안이라고 말은 1700공안이지만 하나 통하면 1700 다 쓰러져요.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말이 또 그 말이야. 아까 임재의원 말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알겠느냐? 어느 물건이 설법하고 청법을 하느냐? 형상이 없대. 뚜렷한 그 한 물건을 일러라. 한 물건을 일러라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해월이가 했으면 깨쳤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니 한 물건. 그래서 어느 날 경어는 해월에게 묻기를 사대가 본래 거짓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대가 뭐예요? 지수화풍이죠. 걔는 지수화풍 갖다 대봐. 응? 물불 바람, 흙이 들어 안 들어? 거짓이라 이 말이야. 그럼 뭐가 거짓이야? 이 몸뚱아리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걔는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근데 지금 내 앞에서 듣고 있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도 또한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허공도 또한 듣지도 못하느냐. 다만 누가 들어? 듣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 법문하는 걸 어떤 놈이 듣고 있죠? 그놈. 허공도 또한 법을 설하지 못하는데 다만 내 눈앞에 뚜렷이 밝은 한 물건이 있어요. 그놈을 영력고명이라고 해야 하네요. 영력고명이가 아주 뚜렷하게 듣고 있죠. 그래서 한 물건이 있어서 그놈이 능히 법을 설하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고명 있잖아요. 고명. 외롭게 밝은. 그죠? 그 고명한 이 한 물건이 무엇인고? 하더니 재차 다그쳐 물었다. 재밌네 이거. 그러다 보니까 나도 경어집 할 때보다 좀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느냐? 대체 어느 한 물건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느냐? 형상은 없대. 뚜렷이 밝은 그 한 물건을 일러라. 일러래잖아. 스승의 청청병력 같은 이 말에 곧 해월이 앞에 캄캄하지. 그리고 이 가슴이 무너지듯이 무겁고 그냥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이 순간부터 오로지 이 화두 일념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이 한 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 물건 내 앞에 영력 고명한 이놈 영력하게 있어. 다 듣고 설법하고 그놈 홀로 밝아있는 이놈 그놈을 대라니까 이 물건이 무엇냐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 물건을 대어라. 이런 스승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야 깨침이 빠르다니까. 그 선지식이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계속 갖다 찍어대잖아요. 영력 고명한 이놈 듣고 있냐? 말해 답해. 이 물건 뭐야? 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월이도 전생에 복이 있었겠죠. 그래서 경호스님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내가 거꾸로 갔어? 뭐야 이게? 영력 고명 이거 였죠. 그 다음에 또 대단한 게 또 나오죠. 근데 이게 참 그냥 나 이거 할래. 나 경호집 할 때보다 이게 더 재밌네. 경호집하고 그거 강의할 때는 그냥 앉으나 서나 일할 때나 잠잘 때 내가 미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다 써서 나도 몰라. 나한테 묻지 마셔. 그거 쓰고 나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 쓰면 다시 돌아가서 읽은 적이 없어갖고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앉으나 서나 일할 때나 잠잘 때까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일념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선오록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쓴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미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신 뭐는 흘러.
화두가 흘러가. 계속 흘러가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는 가짜야? 물은 터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그 생각, 화두. 이 물건이 무엇인가 이거 하면서 이게 쭉 이어져 있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일념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의문은 더욱 깊어진 해월이 앞이 캄캄했고 가슴속에는 채증 같은 의심덩어리가 확 뭉쳐있어. 그래서 밥을 먹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밥을 먹을 때나 밭에서 일을 할 때나 물론 잠잘 때까지도 이 한 생각을 가지고 일념으로 정진하면 잠잘 때 뭐가 일어나요? 몽중일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화두가 잡히는 거죠. 금방 잠들었는데 새벽이래. 두드러 깨워. 나 3분도 안 잤는데. 그런데 이미 그 화두가 꿈속에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생각을 가지고 일념으로 정진한 지 그렇게 7월심해 갖고 일념에 잠겨 참고하는 가운데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구나. 21세에 수신경 공부해서 23세에 이렇게 돼서 그 사이에 3사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27세 때인가 깨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경화가 나오네. 세월이 지나가고 어느 날 경화가 짚을 굴 속으로 넣어주며 말했다. 이거 해월글을 했죠. 내일은 내가 길을 떠나야 하니 집신 하나를 지어놓거라 라고 경화선사가 짚을 굴 속에다 딱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이게 일주일째 그런 일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해월이. 근데 이제 해월이가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그 해월굴에 들어가서 하면서 또 경화선사가 집신을 지으라니까 집신을 지으면서도 그 화두를 놓았나. 어떤 화두지 아까? 내 앞에 영력 고명하게 있는데 뚜렷이 듣고 법문하는 그놈이 무엇이냐, 그 한 물건이 무엇이냐는 그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화두가 잡혀 있었던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것도 행운이요? 행운이에요 이거. 스님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스승의 뜻에 따라 집신 한 컬레를 삼은 다음 모양새를 다듬기 위해서 그 틀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틀에다가 딱 집어넣고 마지막에 공이를 딱 누른답니다. 그 집신의 이제 끄트머리에 마무리 할 때, 그때에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틀에다가 넣은 후에 탁 하고 그 공이를 흰 공이라고 하더만 그거를 두드리는 순간 그토록 노심초사하던 한 물건의 뜻을 알았어? 한 물건의 뜻을 알았어요. 신골이다. 신골. 한 물건의 뜻을 알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 순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기가 열렸겠지 뭐. 딱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해월은 집신 한 컬레를 다 삼아놓고서 잘 고르기 위해서 신골 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해월은 무심산매에서 집신을 다 다듬고 나서 신골을 딱 친 거야. 내가 신골 쳐야지 했으면은 절대 그 상태는 안 와요. 왜? 내가 신골 쳐야지라는 그 한 생각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내가 신골 쳐야지라는 생각을 잊고 그냥 친 거야. 에? 그것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탁 하는 소리가 신골 쳐야지라는 어디로 가버렸고 탁 소리만 남는 거죠. 그 망치 소리에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한순간에 환하게 열린 거죠. 경호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는 그게 뭔 소리죠? 라고 하는 순간에 경호선사가 계속 화두를 먼저까지 써요. 려삼이고 마사도레를 잡고 있었는데 왜 화두는 거기서 깨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당신의 이름을 내가 려삼이고 마사도레 때문에 깨쳤어 라고 지은 게 아니고 소 때문에 깨쳐가지고 오무비공처, 그래서 내가 깨친 소구나 이렇게 해서 성우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 자리가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대오의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대오의 순간이 그다지 뭐 별로 가슴속에 안 들어온다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번 틀렸어. 이번 생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무르익었다, 내가 금생에 깨칠 것 같다, 내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 아직 나는 멀었다를 본인이 다 알아요. 얼마나 업이 두터우면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틀렸어. 틀. 요건 뭐냐면요, 경호선사가 집신 삼아라. 그런데 집신은 그냥 거성거성 삼어. 왜?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나 이런데 세련돼 있으면은
안 해도 다 알아. 저절로 막 움직여. 손이 우리 운전 봐. 운전 딴 생각하고도 잘 만들고 그냥 브레이크도 잘 밟아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냥 지가 가는 건지 내가 가는 건지 몰라. 난. 그래서 내가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 그러다가 한강딸에다가 몇 번 박았거든. 왜냐면 이 같이 통심일체가 돼갖고 나는 딴 생각 하도 잡고 있고 얘는 저리 가고 안 돼. 그 위험해. 그런데 그래서 저 운전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운전을 남의 차가 더 타려고 하냐면 이 몰두 돼버리면 끝나. 나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가는지 내가 가는지 모른다니까. 다행히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게 뭔지 차가 가는지 내가 가는지 왜 그거 있잖아요. 진성아 배가 가느냐 네가 가느냐 하는 그 화두처럼 이렇게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집신을 삼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데 얇게 흐르는 의식 하나가 있잖아요. 그 속에 공의를 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도 뭐라 그래요? 유효열반 무효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효열반 무효열반처럼 완전한 열반에 들면은 무효열반이겠지만 한 가닥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한 가닥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닥이 남아있으니까 부처님도 잠도 주무시고 밥도 먹고 법문도 하고 하시죠. 이렇게 유효열반 무효열반이 있는데 완전한 무신경객 속에 있지만 한 생각 하나가 흘러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해월이도 한 생각 하나가 흘러서 공의를 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공의를 친 게 아니야. 그냥 무심 속에 그냥 쳐버렸는데 그 소리에 턱 깨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침의 그 기원의 자리는 항상 어디에서 있어요? 외부 경계에서 와요. 그 향엄 지안이가 향엄 격죽 있잖아요. 대나무 자갈밭에다가 어디다 누구는 안 뿌렸겠습니까? 나는 화두를 붙잡고 있다가 그 쓰레기 그 자갈을 그 대나무에 밭에 부었는데 하필이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겠죠. 거기서 깨치고 또 누구죠? 허산대사도 또 다구는 소리에 깨치고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외부 경계에 의해서 깨침이 와요. 왜냐면 여기는 뭐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타임캡슐처럼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삼매죠. 그걸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데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외부가 다 끊어진 상태야. 근데 그 외부로 끊어진 상태를 두드리는 그 소리가 거기에서 외부 경계에서 깨달음이 크게 열리는 건데 그 하남 스님의 그 선사 경화상에서 있잖아요. 뭐 대지가 빠지고 무엇이 어쩌고 하는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망치 소리에 그 어떤 게 삼매가 얼마 동안 계속된 일주일 동안 계속된 그 삼매가 여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깨친 거예요. 여기서 망치 소리. 그 의심이.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지금 해월이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이게 그냥 미친 듯이 이 여기에 매달려 갖고 해서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신 삼는 그 소리는 그냥 경호 스님이 집신 삼으라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얼마나 좋아 이게. 스승은 뭐든지 좋아. 스승의 말 한마디가 다 좋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들으라고. 그래서 이게 깨쳐가지고 물건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의심이 환하게 해소된 해명은 스승에게 달려가 사제간에 나는 법가량 이런 거 되게 재밌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죠? 저걸 다른 글씨로 바꾸면은 잘 보이더라고. 유난히 안 보이는 글씨가 있어요. 이 색깔하고 그 다른 색깔이 잘 안 보여. 얘를 그냥 그 파랑색이나 그런 걸로 한번 해보던지. 전체 다. 안 돼? 내가 해볼게. 저거 몰랐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넣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잠깐만 나 한참. 그래서 그냥 그 희끗하게 생긴 것들을 다 했는데 얘를 바꿔야 돼. 글씨색. 그냥 이래 갈까? 저것도 이상해. 흐려요. 그러니까 잘 받는 색깔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나? 그렇지. 그래서 안 받는 색깔은 다 빼. 뒤로는 요즘에는. 이거 재밌다 이런 거. 경호선사 일화하다가 깨치게 생겼어? 일화하다가 깨치든 뭘 하다가 깨치든 그냥 깨치세요.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 거?
참, 이 제목이 참 재밌죠. 참선 못하라 안 됐죠? 내 가슴이 다 뛰네.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명의 답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이 먼저 한번 해보고, 또 두 번째는 해명의 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예.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 거? 예, 지금 공이 두드린 다음에 깨친 다음에 그냥 허겁지겁 달려왔겠죠. 예. 대단해요. 이거 해월스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 거? 모세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선을 왜 하냐고 그러는데 모세는 고기가 뛴답니다. 이것이 바로 깨친 자들의 선문답이에요. 그래? 그렇다고 경호선사가 이거 한마디 했다고 쉽게 허락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나 저때 당시나 이상한 말들 짓거려가지고 깨친 척하는 그런 자들 있다 그랬죠? 예, 증상만 이상한 증상 가진 데 많아요. 지금만 한 게 아니고 옛날 중국에서도 조사들이 한 번에 하나요. 뒤집어요. 자꾸 뒤집어고 이거 해봐서 이놈이 진짜로 깨쳤나 안 깨쳤나. 예.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 거 하니까 모세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모세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저는 이제 안 풀어줄 거예요.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 그래? 그럼 자넨 지금 어디 가는가? 그래? 모세 고기가 뜨고 있다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자넨 지금 어디 가는가?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경호와 해월이, 우리가 경호선사 지금 못 만나고 해월선 못 만나지만 그때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내가 경호가 되고 내가 해명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해명은 원래는 경호선사 당시에 이 해월 이름은 해명이었어요. 해월이가 아니라니까. 이름이 본명이 해명이야. 그러니까 해명이라고 묻는 거죠. 해명아, 나중에 이거 다 깨치고 전법 깨칠 때 너에게 해월이란 법포를 주노라 해서 해월이지 지금은 해명이야. 만공이도 마찬가지죠. 만공이가 그때 만공이 아니에요. 월면이에요. 월면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해명이가, 근데 이 대답 좀 잘한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조그만한 힌트를 드린다면 참선하라는데 왜 못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죠?
만약에 초짜라면 너 참선은 무엇하러 하느냐 그러면 아 예 제가 부처를 이거 탈락 이러나 초짜지요. 그 다음 그래? 봐, 여기서 그래가 중요해요. 왜 그래가 중요할까요? 아, 참선은 무엇하라고 했더니 이 해월이가 모세에는 고기가 뛰어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어디 있다? 연못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못에 고기가 뛰어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는 못합니다. 일단 우리 해암스님이다를 가만 안 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세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호선사가 이 선지식이라 이자가 깨쳤나 안 깨쳤나를 뒤집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자네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왜? 왜 어디 있는가를 물었을까요? 이미 못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중요하죠. 예. 왜냐면 선지식도 중요하고 이 제자도 중요해요. 왜냐면 선지식이라고 시고 이름만 둘러놓고 내가 선지식이냐 하면서 지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들 엄청 많아요. 그래? 그럼 자네 지금 어딘가 이 경호스님이 묻는 질문 대단해요? 대단하죠. 뒤집어 엎었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해월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뭐라 얘 지금 어디 있는가? 예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격의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의돌이. 격을 뛰어넘어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선을 뛰어넘는 격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 그럼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중요한 말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안 속아. 해월이도 안 속아요. 만만치 않지요. 깨달았는데 그냥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라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조금 쫄았겠지. 이거 안 걸려 들어오네. 걸려 들어 안 걸려 들어오죠? 경호선사가 스승 노릇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목전에 고명한 한 물건이 무엇인가? 지금 이 목전에 고명한 한 물건이 무엇인가가 지금 해월이가 화두로 잡은 거야 아니에요? 화두로 바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네가 잡은 그 화두 지금 6일간 잡아서 7일째 되는 날이가 그러면 목전에 고명한 한 물건이 있었는데 영역고명이라고 아까 했죠? 그것을 지금 무엇인가로 한 물건을 무엇인가라고 내놔보라 해산했어.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대단한 해월이가 나는 이거 보고 이 대단한 해월이네. 고명한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해월이가 저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대 성인도 일천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경호선사 입을 그냥 쓸어 엎어버렸어. 이 말을 육조 해능이 남학회양을 만났을 때 어떠한 물건이 앉는 거 하니까 나중에 3년간 남학회양이 끙끙 앓다가 근데 해월이는 그냥 6일밖에 안 걸렸어. 그냥 스승이 좋으니까 그냥 금방 깨치잖아요. 그래서 남학회양이 3년 동안 골머리를 앓다가 뭐라고 왔어요? 육조 해능을 뒤집어 엎어? 뭐라고? 분하지 뭐 3년 동안 했으니까.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해볼텨? 이렇게 돼가지고 육조 해능이 손 들었어? 손 들었지. 여기에 스승을 능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목전에 고명한 영력하게 영력 고명한 이 한 물건이 무엇인고? 라고 물으니까 진짜 대단한 답이에요. 왜 대단하죠? 무엇인가냐고 물었잖아요. 뭐냐고 하는데 뭐는 개뿔 한 물건이라도 옳지 않습니다가 똑같아? 똑같은 답이죠. 저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천 성인이 와도 경호는 물론 일천 성인이 와도 일천 성인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응? 아이고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우고 계속 한다. 에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부모 미생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야? 이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에 진실합 답이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게 일물이라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러죠? 이음왕볼 이전 소식이야. 이게 이음왕볼 이전 소식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일천 성인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천 성인도 알지 못해요? 이음왕볼 이전에도 모르는 걸. 이음왕볼은 뭐예요? 우리의 역사가 생기기 이전 더 최초의 부처님 이음왕볼, 그 이전 소식을 알지 못해요. 대단하죠? 이거 하면은 그냥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고. 지금 전봉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봉준 때문이었다는 것은 딱 그거 하나요. 삼수갑산. 삼수갑산을 왜 갔어? 전봉준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허선사 선이 중요하다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경허선사 선이 중요해서 나는 경허직 강의를 꼭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경허직 강의보다 더 좋은 게 이런 거더라고. 짜투리들 있잖아요. 재밌어 안 재밌어? 이게 그냥 생생 법문이죠. 생생 드라마고. 어쨌든 그냥 내가 그나마라도 웃을 수 있는 거는 그냥 경허가 삼수각산으로 강가달은 천봉준 때문이었다가 끝나니까 조금 웃어? 아니야. 찌들찌들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저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일천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어떠한 것이 해명인가, 이거 말고 이 앞에 만공스님하고 선문답 한 게 있죠? 어디? 마곡사 토고람에서. 등토씨하고 부채를 놓고 이거를 등토씨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그러니까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야 옳으냐, 이름을 바꿔서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공이 뭐라고 대답해?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도 옳고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습니다라는 그 답이 이미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래서 만공스님은 찌들찌들 상경선까지 가잖아요. 한 번 해볼게 치고. 그래서 이런 대단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거린다, 손들어. 그 가능성 있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 네. 전혀 감이 없다. 불행한 일이지만 선인연이 없는 거겠죠. 선인연은 다생두겁으로 이 선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경허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뭔지 모르고 귀에 안 들어도 귓배기라도 듣고 졸더라도 거기가 졸을 했잖아요. 거기가 졸면 이 속에 들어갔다가 내 생에 또 만나. 그러니까 선을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 하는 인간들을 아주 그냥 찌들찌들. 그래서 일천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경허가 뭐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경허가 접어야 돼. 그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런 게 마지막 뭐래? 그럼 어떠한 것이 해명인가? 왜 그랬을까? 이 눈앞에 보이는 영역 고명한 이놈인데, 그럼 해명은 네 이름이 해명이잖아? 어떤 것이 해명인가? 하니까 답을 뭐 있어요? 해서? 나도 가슴이 내 가슴이 괜히 뛰어. 나는 이거 할 때마다 항상 그러는데, 참으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거, 절대 이러한 경계가 오지 않아요. 참으로 좀 대단한 선이라는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이 있는데, 인간한테 주는 문화유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끊어야 되겠네. 빨리 읽을게. 해명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이제 해야 돼. 중요해. 어떠한 것이 해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해명이 자기 지금 하잖아.
그러면 그 해명이 어떠한 인간이라는 거를 알려야지 드디어 이제 패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해명은 동쪽으로 걸어. 중요해요. 동쪽으로 걸어. 서쪽으로 가 섰다가 다시 서쪽에서 걸어서 동쪽으로 가 섰다. 이를 보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나를 돕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이를 보고 스승이 말했다. 경어는 이에 옳다 했죠. 하고 인가했어요. 그러면 왜 경어선사가 그 답을 앞에 뭐라고 물어요? 어떠한 게 해명이라니까 어떠한 것이 해명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네의 진면목을 보여봐라 이거야. 네의 진면목. 만약에 그자가 제가 해명인데 스님 이러면 탈락. 너 가. 그리고 어떠한 게 해명인가 하니까 진짜 이 해월 스님 대단한 것 같다니까. 왜냐면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서쪽에 서 있다가 다시 서쪽에서 걸어서 이 동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뭔지 알겠습니까? 왜 여기에 동서가 등장 안 하는 거예요? 왜 동서가 등장할까요? 그걸 보고 경어 스님이 옳다 했잖아요. 좋다고. 그래서 허락을 한 거죠. 그럼 왜 동서가 등장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왜 동서가 등장합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이미 제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이라면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라면 한 번에 맞춰야 돼요. 한 번에. 만약에 지금 한 번에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해야죠. 그게 듣는 순간에 바로 그게 와야 돼요. 동과서를 뭐 하려고 동과서를 이렇게 써놨죠 지금? 이게? 왜 동서를 써놨을까요? 동가 같다 서가. 근데 이 해월이가 대단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이 해명인가 하니까 갑자기 동쪽 갔다 서쪽으로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선문답도 그렇고 뭘로 전하니까 이심전심으로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당금질을 다 해봤는데 그걸 보면서 경어선사가 옳다 하고 인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해월이 이 동과서를 했을까요? 동과서. 왜 동과서를 했죠? 뭐를 스승한테 알리려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해줘봐야 소용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동과서를 했을까? 앞으로는 답하려면 이 소리 안 들어가게 이렇게 아시겠죠? 예. 말을 해버려서 이걸 했는데 일단은 왜냐면은 항상 말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라고 있어요. 여기. 이씨. 어디 왔냐? 이걸 놓는 바람에 좀 바뀌었어. 이거지.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얘기하고 내 강의가 수천 강의가 들어가도 나의 본래 자리는 여기.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지요. 거기 가서 찾으시면 되니까 거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